북핵의 조력자, 미국 유력지 NYT가 중국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라고 북한이 자랑했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엔의 고강도 제재가 2달 가까이 지나서야 의결된 것도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제재 뒤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도 4월과 5월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6월 들어서는 무려 9.4%나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확고한 제재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뒤로는 북한을 봐주고 있는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을 냉정하게 내치지 못하는 걸까요?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6.25 전쟁을 이르는 중국 표현입니다. 혈맹이었던 북중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조치에 자제를 촉구한다. 5차 핵실험 직후 중국과 러시아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전화 통화 후 나온 성명인데 대북 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한미 일과는 결이 다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북중 간 충돌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이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태도는 남북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초강력 제재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 난민 유입 사태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로 미군이 중국 국경 지역까지 진출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동북아의 국제 정치를 매우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을 계속 두둔할 경우 중국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중국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제사회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에 열쇠를 쥔 중국이 사실상 책임을 방기한 만큼 이제는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만 중국은 오늘도 압박이 능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클린턴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은 중국이 북한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을 통제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카드로 생각해 엄중하게 단속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It gets a little crazy. Maybe the South Koreans will, move toward them a little bit. It gets a little crazier. Maybe they can make some deals with the Japanese about some things they want. 제재가 먹히지 않은 건 중국이 항상 북한에 빠져나갈 구멍을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영국도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There's only one country in the world that really has an influence on North Korea, and that is, of course, China.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제재가 해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一味的强力施压与反弹，只会导致半岛核问题这个结越系越紧，甚至呢有可能变成一个死结。 중국 책임론이 비등하는 가운데 이용호 북한 외무상이 오늘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 북중 접촉 여부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발표할 만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북핵의 조력자, 미국 유력지 NYT가 중국을 향해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수소폭탄 실험 성공이라고 북한이 자랑했던 4차 핵실험 직후에도 중국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유엔의 고강도 제재가 2달 가까이 지나서야 의결된 것도 중국의 미온적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제재 뒤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도 4월과 5월에는 감소세를 보였지만 6월 들어서는 무려 9.4%나 증가합니다. 겉으로는 확고한 제재 이행을 다짐하면서도 뒤로는 북한을 봐주고 있는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가 북핵 문제 해결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한을 냉정하게 내치지 못하는 걸까요? 김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미 원조 전쟁, 미국에 대항해 북한을 도왔다는 뜻으로 6.25 전쟁을 이르는 중국 표현입니다. 혈맹이었던 북중 관계를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초래할 조치에 자제를 촉구한다. 5차 핵실험 직후 중국과 러시아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 간 전화통화 후 나온 성명인데 대북 봉쇄 수준의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는 한미 일과는 결이 다릅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북핵 중국 책임론에 대해서도 북중 간 충돌을 이용해 한국과 미국이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의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태도는 남북 분단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초강력 제재로 북한이 붕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량 난민 유입 사태를 우려한다는 겁니다. 또 한국에 의한 흡수 통일로 미군이 중국 국경 지역까지 진출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논리를 개발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가져오고 이것은 동북아의 국제 정치를 매우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모든 국제 질서를 무시하고 있는 북한을 계속 두둔할 경우 중국도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북중 교역의 중심인 단둥세관이 북한의 5차 핵실험 후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핵실험 이후 북중 교역 분위기는 어떨까요? 북한으로 가는 화물차 기사들을 김진우 특파원이 만났습니다. 오전 9시 북한 쪽으로 가는 세관문이 열리자 트럭들이 줄지어 압록강 철교를 건넙니다. 어제까지 4월 휴무였던 탓인지 평소보다 많은 150여 대가 북한으로 갔습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을 오가는 화물은 전수조사해야 하지만 세관 검사는 여전히 느슨합니다. 제재 대상 화물에 대한 검색도 허술합니다. 민생 목적으로만 반입이 허용된 철강 제품도 내용물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시간 후 이번엔 북한에서 압록강 철교를 통해 화물차가 넘어옵니다. 북한에서 나온 화물을 물류센터에서 내리고 북한에 갈 짐을 싣습니다. 하지만 평소 체제 선전 등을 서슴지 않던 북한 화물차 기사들은 오늘은 말을 아꼈습니다. 핵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뭐 안 된다 그러는데 지난 3월 유엔의 대북 제재 이후 중국의 대북 수출은 줄다가 석 달 만에 다시 증가했습니다. 제재 이행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5차 핵실험 후에도 이곳 단둥에서 중국의 변화는 아직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진우입니다. 정부가 밝혔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의 또 다른 갱도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5차례 핵실험을 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입니다. 2006년 첫 핵실험은 1번 갱도, 그 뒤 5차 핵실험까지 4차례 핵실험 모두를 2번 갱도에서 진행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3번 갱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북한이 핵실험 준비를 마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든지 핵실험할 수 있는 준비는 마친 상태다. 2번 갱도의 일부 가지 갱도나 3번 갱도 다 가능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핵실험 시점으로는 다음 달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또는 11월 8일 미국 대선 즈음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미 군당국은 북한이 5차 핵실험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사실상 추가 핵실험을 예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 군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조만간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미군의 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출격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연기됐습니다. 괌 현지의 강한 바람 때문이라는 게 주한미군 측의 설명인데요. 김용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괌 기지에 전진 배치된 미군의 주요 전략 폭격기 B-1B 최대 12,000km 비행이 가능하고
핵폭탄은 물론 벙커나 주요 시설을 정밀 타격하는 GBU 계열 유도폭탄을 56톤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대북 경고 메시지와 함께 한미동맹의 굳건한 응징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오늘 한반도에 전개될 예정이던 이 폭격기의 출격이 돌연 연기됐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현지 기상 상황입니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괌 현지에서 부는 측면 바람이 워낙 강해 출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간 민간 항공기들은 괌 현지 공항에 정상적으로 이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상도 영향이 있겠지만 가장 효율적인 전략자산 전개 시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 측은 출격하지 못한 전략 폭격기가 내일 오전 재출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 기상 악화에 발이 묶이는 해구산을 실전 상황에서 믿을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낳으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